자, 이제 보유기간 등록을 보겠습니다. 이제 2년 보유의 조정은 2년 거주로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보유기간은 우리가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나요? 보유기간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보유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그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보유기간을 산정합니까? 그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죠. 근데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을 뭘 가지고, 뭐 어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상으로 갑니다. 공부상.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주는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걸 말하죠. 2년 거주했대. 그럼 얘는 뭘 가지고 거주기간을 산정할까요? 등본,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2년 거주 여러분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뭘 가져야 돼? 전입신고에서 전출일까지 하죠? 신고하잖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자기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세금 깎아줄 테니까 전입신고하지 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전세금 깎아준다고 전입신고 안 하고 들어가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옛날에 이 규정이 원래 있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3년 이상 보유에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삼분, 중동 요 7개 지역은 2년 거주를 했었어요. 원래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막 내가 전입신고 하지 마라. 대신 내가 전세금 깎아줄게. 근데 그걸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애들 뭐 학교 때문에 팔학군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막 가려고 막 들어가는 무립쓰고. 근데 팔학군이나 십학군 이거 소용없어요. 공부 안 되는 놈은 소용없어. 과외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놈은 안 돼. 될 놈은 시골 농사 짓고 주경야독에도 그죠? 촛불 기로 공부해 서울대가 될 놈은 그렇잖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 그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안 되는 그 공부 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하면 대로 하면 돼. 꼭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나온다 잘하는 거 아니죠. 스카이 나오면 뭐예요? 경쟁을 지네끼리 하는데 그럼 거기 도태해야 되는 거야. 뭐 거기서 못 이기면 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 지금 생각하면 대학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전 대학 안 갈 것 같아요. 다른 걸 할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강의를 하려니까 이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 친구도 하나 학교 다니다가 중퇴해가지고 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걔도 강의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걔는 안 돼, 그게. 학력이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내가 학교 졸업을 하겠거든. 근데 도저히 상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중퇴했거든요. 그 되게 안타깝죠. 그런 경우는. 근데 그런 거 아니면 필요가 없어. 공부는 안 되더라고.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죽어야 해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애끌을 필요 없어. 그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증. 자,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건설 임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 처음에는 임대했다가 일정 의무 임대 기간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이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예요? 뭐 판교 공공 임대 그런 거 몇 년? 10년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임대면 혜택을 많이 주죠. 그리고 나서 임대 10년 끝나면 뭐래? 분양하죠. 지금 서울시도 복잡한 게 뭐예요? 청년 무슨 주택 뭐 만든다고 해서 막 어제 뉴스 시끌시끌 하더만요. 그거 막 여기저기 만드니까 앞에 있는 뭐 일주권 침해되고 뭐 너무 가까워서 막 사생활 침해되고 근데 뭐 서울시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10년인가 임대하고요. 분양 전환하는 거예요. 혜택을 많이 주니까 막 너도 나도 덤벼들어 건설해서 덤벼들어 막 짓는 거예요. 근데 규제도 별로 없고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 불이익을 되게 많이 보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나중에 주차 공간도 걔들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혜택을 줘요. 임대주택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걔들이 분양해서 일반인이 들으면 차 가지고 들을 거 아니야. 난리 나지 안 받아 비디오지. 그런 건 막 무시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시행정, 탁상행정이죠. 일단 막 보여줘서 내가 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차 지역 생기면 답 없습니다, 진짜.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 없는 거야. 근데 서울시는 어제 뉴스에서 뭐 상관없대? 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옛날에 의무 임대 기간이 보통 5년이었어요. 5년. 갑이 요 집에 세를 들어갔어요. 그죠? 그걸 몇 년을 살았어? 5년을 살았어. 그럼 이제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했어.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나마 이 임대아파트 살다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능력이 있는 거죠. 보통 다 쫓겨납니다. 그죠? 얘는 분양받아 등기했어. 그리고 얘가 1년 후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갑은 이 주택의 보유기간은 몇 년일까요? 보유기간. 5년 살고 등기치고 1년 있다 팔았어요. 얘 보유기간 몇 년이에요? 자, 다음에 건 사람이건 부동산이건 남 앞으로 등기되는 걸 넘보면 안 돼요.
그죠? 남 앞으로 등기된 걸 넘보면 부동산 보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 남 앞으로 등기된 남자나 여자를 자꾸 노려보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야. 그걸 잘 봐셔야 돼. 이게 남의 걸 누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끝나고 나가다가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나 멋있는 남자가 보인다고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유부남, 유부녀는. 큰일 나. 그런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품속에 등본 떼서 갖고 다녀. 저처럼.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열어봐. 그럼 제 밑에 와이프, 제 이름 밑에 쳐! 해가지고 힘 멋있게 딱 써있어. 깜짝 놀랍니다.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고 다녀요. 죽어. 그죠? 그러면 하루에도 한 10번은 눌러요. 10번은. 참고로 제가 바탕화면에 와이프 사진이 있습니다. 제 의지는 전혀 아닙니다. 어느 날 깔려 있는 거야. 제가 깐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나 와이프 찍어서 이렇게 걸어. 한 번 깔리니까 내 의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 지웠다는 이제 뭐요?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 지금 막 고민이에요. 핸드폰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핸드폰을 이제 바꿀 때 됐거든요. 이번 게 딱 교체하면서 바탕화면을 싹 지워버릴까 싶은데, 그러면 또 깔겠죠.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와이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자기 화폐 안에 뭐 깔려 있을까요? 우리 와이프엔 임영웅이 깔려 있어요. 임영웅. 노래 알죠? 트로트 가수 있잖아. 걔 사진 깔려 있어요. 나는 지라네. 그거 깔아놓고 자기는 임영웅 사진, 그 핸드폰 뒤에 케이스 열면 임영웅 그 스티커 사진 있죠? 그걸 누가 줬대. 그게 2개나 있어. 그거 가져놓고 엊그제 자랑해. 이거 뭐라고? 무슨 막 걔만 나왔더니 사랑의 콜센터 이거 막 프로그램 딱 정해졌어요. 요일별로. 막 목요일은 뭐 사랑의 콜센터, 수요일 날은 뭐 똥송학당. 아주 돌라버려. 맨날 그거 봐. 맨날. 차 타면 막 임영웅 노래만 몇 시간을 들어요. 몇 시간. 귀에 딱지가 앉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니까. 이건 내 거 아니죠. 누구 거야? 임대사업자 거잖아. 보유는 내 것만 등기 칠 때 보유할 수 있어요. 몇 년 보유했어? 1년이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했으면 5년 이상 살았으면 그런 얘기죠. 그럼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건설 임대주택 조건이 뭐다? 그래서 뭘 했으면 돼요?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보유 및 거주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지. 뭐가 됐어요? 수용됐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수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도로 가는데, 도로가 수용이 됐어. 그럼 지형도면 떼봤더니 라인이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그럼 도로가 여기까지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용을 어디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용은 당연히 라인 거졌으니까. 그럼 여기 짜투리 있죠. 요거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얘는 수용해가 안 해가? 안 해갑니다. 만약에 얘가 갑이 이게 평당 200을 보상받았어. 요 짜투리 쓸모없으니까 사업시행한테 야 이거 평당 20만 원만 받을게. 이것도 좀 수용해가. 그러면 사업시행자 진짜 20만 원 줄 거야? 해갖다 쳐봐. 사업시행자가 옆에 있는 을이 뭐라 그래? 야 누군 입이고 누군 주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얘도 해줘야지. 병이 뭐라 그래?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돼. 이게 우리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돈 줄 알아? 한번 죽어보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충청도가 멍청해서 멍청도가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했죠. 충청도인데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군대 가서 걸리겠어요? 충청도는 절대 튀질 않아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아요. 딱 중간이에요. 그게 딱 좋아. 너무 잘하면 걔만 시켜. 쉬는 날도 막 불러. 너 이거 일 잘하니까. 못하면 고문관수에 들어. 중간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앞에서 봐가지고 뒤에서 봐가주니까 중간에 가만히 펴는 거야. 제가 군대를 그렇게 했거든요. 중간 딱 가니까 딱 좋더라고. 아무도 건들지나. 피해볼 일이 없어. 선착순 우리 빨리 안 뛰어. 빨리 뛰어봐도 소용없어. 1등을 해봤자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뛰어? 이렇게 뛸 때 요만큼 뛰어. 그러다가 얘들 1등 여기 반만 좀 돌아. 난 안 가. 반만 가. 우 섞일 때 돌아. 반만 뛰는 거 반만 이렇게 살짝. 우 섞일 때 교체할 때 그때 살짝 뭉치면 싹 돌고 싹 돌고. 얼마나 똑똑한데 충청도는 어디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추가 수용은 없습니다. 추가적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얘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수용되고 5년 안에 팔면 뭐는 해줘? 비과세는 해줍니다. 비과세. 그죠? 여기서 수용되고 5년 이내 양도는 잔존주택 및 부속 토지도 뭘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 가요. 이민. 집 산 지 6개월 됐는데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됐어. 그죠? 한국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아프리카 세네갈 가서 세탁소로 하기라고 넘어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민 가야 돼. 근데 집 팔았더니 뭐래? 너 2년 보유 못했으니까 세금 내.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민은 안 가는데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해요.
그 남편이 직장이 1년 이상 장기간 발령났어, 외국으로. 해외 상사원으로 발령났어. 그죠?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집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왜? 남편은 혼자 나가고 싶을까요?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나가고 싶을까요? 혼자 나가고 싶죠? 그럼 집 팔 필요가 없잖아. 근데 굳이 와이프가 또 따라오겠다네. 어떡하겠어?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래서 집 팔았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다, 잘 보세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도 비행기 타면 비거주자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잖아? 그럼 비거주자예요. 왜? 출국하는 순간 이 사람은 거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법은 세대 구성이 되려면 거주자만 세대 구성이 되죠. 비거주자는 애초에 세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갔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안 팔려. 그럴 수 있죠. 이민 가야 돼. 집이 안 팔려. 그럼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가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갔죠? 둘 다? 그럼 비거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있던 거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은? 2년. 그래서 못 팔고 나가면 출국하고 몇 년 안에 팔면 2년 안에 팔면 여기까지는 비과세 주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출국하고 2년 지나서 팔아버리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 이 세 개는 다 뭐랑 관계없다?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주는데 이 해외 이주나 출국은 출국 후 못 팔면 2년 안에 팔면 너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3번은 세 번째. 얘는 1년 이상 뭐만 하면 돼요? 거주. 이 집에 1년만 살았으면 뭘 해주겠다고? 2년 보유하고 한 걸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는 거죠. 얘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치약상 형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학교. 그죠? 애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통학하기 힘들다는 얘기, 통학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죠. 뭐 시골에 사는 유치원생이 이번에 강남 유용한 사립 영어 유치원 돼가지고 혼자 시골서 대전 강남까지 왔다 갔다 못하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보통 누구부터? 고등학생부터. 요즘에는 고등학생들 타 지역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목고 같은 게 있지만,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중학교 들어갈 때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뭐 다 연합고사 출신이거든요. 제가 연합고사, 그죠? 제가 충남 출신인데, 그럼 충청남도는 전부 다 대전 연합고사를 봤어요. 대전에서, 그죠? 그럼 충청남 시골에 있는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다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떨어지면 재수하고, 그때 그래서 막 재수, 고입 재수학원이 어마어마했어요. 심지어는 고입 재수학원이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그 학원 들어가면 시험을 봐야 돼. 재수학원 들어가면 시험 봐도 떨어져. 유명한 학원. 그럼 다른 학원을 가는 거야. 그죠? 학원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많았지. 그럼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이사 가야지. 혜택을 주겠다. 1년만 살았으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질병 치료는 뭐예요? 식구 중에 한 명이 편찮으신데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못 해. 이사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근무상 형편. 직장 발령이 난 거야. 여러분 서울에 살고 계신데 거제도로 발령 났어. 그래서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이사 가야죠? 근데 뭐는 안 돼?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돼요. 개인 사업차 가는 건 안 돼요. 얘가 옛날에 됐었거든요. 과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사업상 형편으로 타는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팔았다?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직장 발령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그 다음 뭐야? 학교폭력. 그죠? 학교폭력 때문에 애가 전학을 가야 돼. 그죠? 그럼 1년만 살았으면 된다. 요새 학폭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난리입니다, 난리. 그죠? 뭐 그 이대한 걔들 나오기 시작하자 지금 연애들도 계속 나오죠. 막 연애 뭐 주인공 애들 막 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좀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애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드라마 나오고 TV 나오면 애들이 다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같은데, 그죠? 그 애들 얼굴하고 틀려. 이미지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애들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그건 달라요. 사람은 겪어봐야 돼. 그죠? 저도 그게 누구지? 에이프릴인가 나은인가 걔 되게 좋게 봤는데 걔가 대전이 고향이라는데 걔 완전 장난 아니더만요. 학폭이 어마어마하더만. 그죠? 같은 대전인데도 뭐 신탄진도 대전이에요? 막 이랬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막 그 신탄진 대전이거든요. 거기 근데 지가 뭐 신탄진도 대전이냐고 자기 대전인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방송에서 막 때리는 거지. 대전 맞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엄청 많더라고. 그죠?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저는 살면서 싸움은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중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질 않아요. 그죠? 때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그죠? 딱 거기. 그죠? 때리면 또, 때려도 문제고, 맞으면 맞아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또 민폐사죠, 삶이 또.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조심할 게 이거예요. 뭐라 해야 돼요? 자, 이걸 시험에 뭐라고 해요? 보유. 이렇게 해요. 아니고요.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은평구에서 은평구로 갔다? 인정 안 됩니다. 왜? 이건 지금 해주는 이거 봐요. 너무 멀어가지고 출퇴근이나 통학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근데 같은 시군으로 가가지고 나 멀대. 이건 인정 안 됩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유거주 특례 다 하거든요, 내용.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비과세 파트에 출제를 하면 여기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나올 차례이기도 하고 얘가 지문상으로 딱 깔끔하거든. 그죠? 아까 1주택 특례는 최근에 29일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얘를 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얘부터. 그죠? 아까 1주택 특례보다 뭐부터 해라? 보유기간 특례부터 정리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기회가 있을 건데 이거 가지고도 지문 바꿔가지고 낸 적 있는데 이런 것도 골때려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말을 바꾸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야, 문제를. 그죠? 그래서 풀어보면 별거 아닌데 안 풀고 가면은 못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치만 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게 어딨냐면 405페이지. 그 왼쪽 404페이지 보면 예제 문제 하나 있죠. 404페이지. 그게 29회 때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가로치기죠. 혼인함으로써 일세 몇 년 안에 혼인은 5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죠? 5년 이내 이렇게 되겠죠. 그 중간에 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동거부양은 몇 살? 60세 이상. 그리고 둘 중에 한 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들어간다. 그 얘기고 혼인은 아까는 몇 년? 10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문제 칠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요? 일단은 나이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5년 10년 알고 가잖아요. 그럼 답이 5년 10년이 답이잖아요. 일단은. 그 밑에 보면 5년 10년 나온 게 4번하고 5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보는 거야. 위에 거 칸 다 채우려고 막 이렇게 4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5년인데 그럼 여기 더 막히는 거예요. 얘가 몇 살이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일단 잘 모르면 여기 10년이잖아. 그럼 5년 10년을 맞다 그러면 밑에 얼른 지문 봐가지고 5년 10년 나온 거 보니까 4번하고 5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지. 근데 딱 보니까 55세, 55세, 66세 그러면 5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막 여기서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야. 60세 된가? 55세 된가? 이러고 있는 거야. 날 세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요런 거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찍더라도 확률이 50%인데 이런 거 안 보고 대충 찍다가 열받으니까 에이씨 몇 번 찍어? 3번.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지. 3번이 안정감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딱 찍고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떤 과목이든 박스형 문제 있잖아요. 박스형 문제 나와서 기역, 니은, 디귿 나온다 밑에다가 옳은 것으로 옳게 묶인 것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항상 어떻게 풀어야 돼? 기역, 니은, 디귿 다 보지 말고 기역을 내가 확실히 알아. 얘가 들어가야 돼 꼭. 그럼 밑에 얼른 봐 지문에. 그랬더니 기역이 들어간 건 답이고 안 들어간 건 답이 아니야. 그럼 안 들어간 거 제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때는 이거 하나 말고도 맞는 수 있어요. 기역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문 5개 중에 기역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확률이 높아지면요. 여기 이거하고 이거 답인데 2개가 여기 리을하고 미음, 리을미 공통이 들어가 있어. 이 2개는 몰라도 돼. 왜 둘 다 공통이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잖아. 그럼 앞에 있는 하나 가지고 고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형 문제는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 다음 중 옳게 묶기, 옳은 것은 몇 개니 이렇게 돼버려. 죽는 거야. 그러면. 그럼 뭐 주관식의 탈을, 객관식을 탈을 주관식이지. 그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과목별로 답을 하거나 몇 개니 죽는 거지.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사세요. 그래야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걸 고른 거 옳게 묶인 걸 이렇게 나오는 거 문제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405페이지. 3번. 그러니까 지금 예제 문제는 그러니까 답이 5번인 거죠. 5년 10년에 60, 60이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고. 3번 오른쪽 원칙. 기역번에 1세대가 양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거기 엄청 복잡하죠, 여러분. 그 가로 안에 기 어쩌고 나오고 읽지 마세요. 그냥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보유 2년, 조정은 2년. 비거주자 어쩌고 나오는데 그건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어디부터 보면 돼? 거기 있는 건 놔두시고 그 예매 한번 보세요, 예매. 나중에 3월 달에 할 때 그 밑에 거 다 할 거예요. 다시 할 때. 근데 오늘은 406페이지 보유기간 제한을 받는 그거 했죠? 뒷장 넘어가서 기역번에 거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기역번 A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죠. 자, 건설 임대주택은 뭐만 하시면 된다? 5년 이상 거주면 하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A번의 끝에 줄 보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5년만 거주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B번의 수용이죠. 수용. 자, 수용은 보유 거주 관계없다 했죠? 근데
그 수용될 때 주택이요.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놓고 이제 수용을 하겠다고 공고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집을 사가지고 1년 있다가 수용되니까 나 비과세죠. 그건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혜택을 보려면 그 주택은 언제 샀어야 된다는 거야? 사업인정 고시 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가 수용이 됐는데 보유 2년 못했다? 그런 경우에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고, 밑에 가로는 뭐예요? 짜투리 남아있는 잔존주택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뭐는 해주겠다? 비과세는 해주겠다는 얘기죠. 나하고 다는 뭐예요? 해외 이주나 출국이죠? 보유, 거주 관계없다겠죠? 그죠? 근데 그 끝에 줄에 둘 다 뭐라고 돼 있어? 못 팔고 나가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2년 이내 팔면 된다. 둘 다 있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결국은 가나다는 뭐랑 관계없어요? 보유기간도 관계없고 거주기간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C는 1년 이상 뭐야? 거기가 중요하죠? 거주. C. 1년 이상 뭐라고요? 거주. 그 1년을 고치는 것보다 거기를 틀리게 내면 그 거주를 뭐라고 고칠 수 있다고요? 보유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 질문 나오면 거기만 조심하면 돼요. 거주. 그리고 치약, 근무, 상형편, 기타 그 부득이한세로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뭐냐면 이 거주가요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서울은 지금 공고가 됐는데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날 거 아니에요. 새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일이 지정되는 거잖아. 그럼 오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뭘 해도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더라도 2년 거주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공고 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었어야 돼요. 오늘 계약금을 주었는데 내일 조정 대상지 지정됐어. 그럼 이 사람은 잔금 치거나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은 언제? 조정 대상지 공고 나서 취득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 전에 뭘 했으면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이 사람은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자 보세요.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양도 당시 조정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럴 수 있죠. 자, 이때 그럼 얘는 2년 거주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살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됐어. 자, 지금 서울이 조정이잖아요. 오늘 집을 샀어. 내가 2년 후에 파는데 그때 조정 대상이 해제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년 거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자, 살 때는 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팔 때는 뭐야?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때 2년 거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 2년 거주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살 때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무조건 나중에 2년 거주 해야 되고,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으면 뭐야? 나중에 팔 때는 무조건 뭐야? 2년 거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조정 대상 공고 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뭘 하지 않아도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게 그 니은번 얘기예요. 406페이지. 거주 기한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랬죠.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뭐다? 뭘 해야 된다?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과세 가는 거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그 6번에 겸용주택이 나옵니다. 겸용주택. 그럼 겸용주택이 뭐예요? 겸용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1분 주택, 1분의 상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걸 팔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 상가주택 아닌데 이렇게 주택, 상가 이렇게 돼 있다. 물론 뭐 보통 1층 식당 2, 3층 원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주택 부분이 주택 2회보다 크면 얘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작거나 같으면 각각이라는 얘기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주택 60, 상가가 40이에요. 그럼 얘는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봐요. 5대 5면요.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자,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또 질문 받았는데 이러면요.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에요. 그럼 얘는 뭘로 봐요? 따로따로 봐요. 이거 전체를 상가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주거가 크니까 전체를 주택으로 봤으니까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지금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공무상으로 그죠? 그런데 법에서 이게 어느 쪽이 더 크면 전체를 하나로 본대. 그 내용이 적용을 했을 때 우리한테 세제상 유리한 쪽으로 적용, 즉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적용되면 괜찮은데 멀쩡한 걸 전체를 하나로 봤더니 그게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적용하고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좋은 거예요?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얘까지 주택으로 보면 이 40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데 그래 버리면 이쪽은 멀쩡한 주택이 40인데도 얘도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택 부분이 클 때는 전체 주택이고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즉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커야 됩니다. 5대 5면 따로따로 봐요. 이게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또 공부되시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재산세에 겸용주택 나오거든요. 재산세는 뭐라고 돼 있어?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에 용도에서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는 50 이상이니까 뭐야? 5대 5까지 재산세는 뭘로 봐? 주택으로 봐. 양도세는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죠? 막, 그러니까 겸용주택, 나중에 막 다가구주택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 재산세, 양도세 엉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뒤에 가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할 때 막 계속 비교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재산세 얘기 잘 안 하죠. 확실하게. 그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뭐요? 5, 6월 달 갈 때는 강의할 때 꼭 이렇게 해요. 나올 때마다 막 비교해요. 저쪽 하고 이쪽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덜 헷갈리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일단 기본상을 잘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러니까 408페이지 6번의 겸용주택이 판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물 나왔죠? 그게 뭐라고 됐어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주택, 니은번의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원래 이 계산 문제도 있거든요. 오른쪽에. 이건 3월 달에 강의 새로 시작하면 한번 풀 거예요. 근데 역대 계산 문제 중에서는 쉬운 문제에 속해요. 왜냐면 요 계산 문제는 개념만 딱 이해하면 1분도 안 걸려요. 푸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안분하는 거거든요. 안분. 그렇죠? 나중에 안분하는 거 제가 잠깐 했지만 그 안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면 얘는 껌이에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풀 거니까 지금은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있어요? 고가주택 나오죠. 그죠? 밑에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죠? 9억 초과죠? 몰라요? 실거래가로 9억 초과예요? 여러분 실거래가. 여러분 작년 시험 문제 이게 났었죠.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정답이 뭐예요? 양도세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돌아버립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 무시하는 문제지. 이거 된 거야 결국은.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2, 1은 4 이렇게 된 거야.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랬더니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요. 일부러 틀린 분이 되게 많아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 우리를 무시한 건 이런 걸 냈어. 그래 짜증나가지고 일부러 틀렸어.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 내가 안 맞춘다고. 진짜로 안 맞추고 떨어지면 꽤 많아요. 돌아버린다. 혹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 그래도 기분 나빠도 문제는 맞춘 다음에 나중에 욕을 하세요. 일부러 틀리고 짜증나서 나 아니야. 난 자존심이지.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붙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이해하시고 기분 나빠서 참고 맞춰야 돼요. 실거래가 9억 초과입니다.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겠어요? 얘는 9억에 팔고 을은 9억 10원에 팔았어.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죠. 9억 초과니까 아니잖아. 을은 고가주택이죠? 10원 넘었잖아. 1원만 넘으면 고가주택이지. 그럼 얘는 비과세고 얘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을 입장에서 열받죠. 왜? 아니 나도 1주택이고 2년부 했는데 10원 넘어갔다고 나는 세금 다 내고 갑은 10원짜리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을도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뭘 해줘? 비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 자, 그래서 이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거죠. 이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10억짜리 있다. 만약 양도가액 10억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9억까지 뭐 해준다고요? 비과세. 그리고 이 초과분은 뭐요? 과세. 이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0억에 팔았어요. 이 고가주택은 여러분 다른 건 하나도 안 따져요. 오로지 하나만 따져요. 금액만. 내가 10평짜리 아파트를 10억에 팔았어요. 고가주택이에요. 서울 이건 어디 시골 막 저기 시골에 산속에 오두막집 하나를 10억에 팔았어. 고가주택이에요. 하나만 따져.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9억 초과하면 무조건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네요. 그럼 여기서 경비가 만약 5억이라고 치면 필요경 5억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죠. 자, 근데 이 5억은 이 10억 전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잖아요. 이걸 다 내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양도한 금액 중에서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 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 5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일부는 비과세 주고. 그럼 여기서 몇 분의 몇은 세금을 내고 몇 분의 몇은 세금을 안 내느냐 그 얘기인데, 자, 5억이죠? 그럼 이 중에 얼마를 세금을 내느냐? 전체 양도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그 중에 얼마는 비과세라고요? 9억은 비과세예요. 그럼 세금 내는 건 10억 중에 얼마만? 1억만 낸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이 중에 얼마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10억 중에 얼마? 1억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럼 이 중에 10분의 9는 뭘 받은 거예요? 10억 중에 9억에 해당할 만큼 비과세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세금 얼마만 내면 돼? 그 10억 중에 얼마? 초과되는 1억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야. 안분해서. 그죠? 10분의 1만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5억 중에 얼마는 비과세를 받은 거예요? 10분의 9에 해당하는 4억 5천은 뭘 받은 거야? 비과세 받은 거지. 왜? 세금 안 내니까. 요만큼만. 이런 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요게 14회 때인가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었고요. 최근 재작년인가 지문 한 줄로 나왔어요. 이 지문이. 이런 경우 양도차익 얼마다 해서 마전리스트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게 요거 있죠. 요거를 몇 분의 몇을 곱하는 이것만 알면 얘는 아주 간단하고 10초는 풀어요. 10초. 요것만. 자,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20억 중에 얼마는 비과세고? 얘가 만약에 얘가 양도가 20억이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요? 그쵸? 20억 중에 항상 얼마까지는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20분의 11억. 그래서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돼. 이해 가시죠? 왜 이런다고요? 항상 양도한 금액 주도 어디까지는 9억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비과세. 양도가액이 30억이면 30분의 얼마는 비과세? 9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30분의 21. 그죠? 그럼 이것만 알면 여기다 곱하기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나왔던 문제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양도가액이 12억.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양도 차익이 이렇게 났어요. 이 주택의 양도 차익은 얼마냐 그랬죠. 자, 그럼 얘가 지금 12억에 팔았죠. 그 1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얼마라고? 4억이래요. 그러면 얘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죠.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 실거래가 9억, 12억 이렇게 놨더니 거기 이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 모의고사를 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대. 왜요? 이 친구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대. 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래.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왜? 양도가액이 12억이잖아.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여기다 근데 고가주택이 안 써졌다고 얘기가 문제가 잘못됐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고가주택이에요. 9억 초과됐으니까.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네. 이 4억은 12억 전체에 대한 고가주택이죠.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을 곱해줘야 될까요? 땡 틀렸어. 그렇게 늦으면 안 돼. 그 정도 스피드 안 돼. 나오자마자 바로 나와야지. 그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12 빼기 9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2에서 9를 빼면 12에서 9. 이런 거 그렇게 빼지 말고 어렵잖아. 10에서 9를 빼.
그 1 남잖아. 그 2를 더해. 그럼 3이잖아. 복잡하게 12에서 직접 9 빼려니까 여기서 빼면은 9 빼면 1하고 막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자, 그럼 12분의 얼마로 곱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야. 극적으로 여기까지는 했어. 야,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진짜 산수 안 됩니다. 시험 보러 가면 이게 산수 안 돼요. 약분이 안 돼. 약분을 하긴 했는데 뭐랑 누구랑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쉬운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4억을 12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3조각 이런 얘기거든요. 분수 되게 쉽죠? 분수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12조각 내서 그 중에 3조각을 합한 거죠. 몇 분의 몇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면? 그죠? 1억이죠 1억. 집에서 산수 있다 해 집에서. 그죠?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약분해도 되고 얘랑 약분해도 되고 상관없죠. 4 32, 33, 1이죠. 1억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니까 4억에 4분의 1억이죠. 근데 이걸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지문으로 3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땡 틀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몇 분의 몇을 곱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간단한 거지. 9억을 빼면 무조건 9만 빼면 돼. 9억은 9억까지 비과세니까. 그죠? 나머지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고가주택은 거기 410페이지 가면 거기 고가주택이 나왔잖아요. 계산식이. 표에, 박스에. 그죠? 그죠? 거기 박스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세 해가지고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 이렇게 구했죠? 양도가액분의 이렇게 좀 한 거잖아. 그죠? 이게 왜 여기서 9억을 빼준다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10억이 양도하면 10억분의 10-9니까 1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20억이 하면 20분의 20-9니까 20분의 11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죠? 문제될 거 없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계산 방식이 이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됐어요. 금방 한 거죠. 양도가 10억, 필요금이 5억이래요. 양도차익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해요? 10억에서 뭘 빼요? 5억 빼고 5억 나오죠? 얼마 곱해요? 그죠?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금방 10초 전에 했는데 또 화면 넘어가니까 저기다 가만히 있어봐라. 10분. 하여튼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문제 보자마자 버려.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죠? 가만히 있을 새가 없어요. 빨리빨리 가도 지금 시간 모질라니까. 그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그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풀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문제잖아요. 그죠? 보세요. 요거. 이게 작년 문제 정답이라 했잖아.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X.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 진짜 구구단 같은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근데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 이게 이걸 갖다가 틀리고 맞다가 할 수 없는 게 시험 보러 가면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다릅니다. 긴장하고 시험 답안지 보면 그냥 얘만 보입니다. 얘는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9억만 보이는. 그러면 자기 모르게 9억 초과.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틀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 시험은 어려운 걸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쉬운 걸 실수로 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쉬운 걸 실수로.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문제를. 그죠? 이걸 틀려버리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겠잖아요. 과목별로. 그죠? 그럼 그게 굉장히 많은 거 생각보다. 막 5개, 6개 막 되겠죠. 2차만 해면. 그죠? 근데 그런 것만 우리 좀 조심하면 돼요. 자, 요 밑에 거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맞추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5래.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연관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부의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고가주택은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그것도 보유 거주 따로 해서 심지어 최대 80%까지. 답을 먼저 말하면 O예요. 장기부의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왜 맞아요? 된다겠잖아. 그렇지. 여기 보유 3년 못했어.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안 꽂히고 계속 여기 꽂혀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계획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고가주택 장기부의 된다 했는데 안 된다. 틀렸어. 이렇게 가는 거지.
돼. 원래 되는데 3년은 못 했잖아, 보유를. 그죠? 3년 보유 못 받아요. 그죠? 그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연습하는 거죠. 어디가 변형된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지금 뭐 특강 같은 거 하시잖아요. 기술 특강. 그러면 그걸 막 문제를 많이 푼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막 1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문제를 풀었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요. 10문제 쌓여도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8개월 정도 남았다. 3파는 24, 240일이잖아요. 한 과목당 문제를 하나씩 풀어요. 하나씩 풀어 6문제 풀죠. 그걸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갈 때 과목당 몇 문제를 240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100%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럼 안 떨어져 시험에. 안 떨어져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니에요. 막 그냥 하루에 막 20문제, 50문제 풀고 막 나 1000문제 풀어서 2000문제 풀어서 풀 뭐예요? 그게 뭐 풀기만 한 거지. 진짜 문제 푼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만약에 오지선당 풀잖아요. 그러면 1번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할 때 풀어주시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내가 그 문제 하나를 푼 거야.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풀고 나서 다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왜 틀렸고 이 질문이 그럼 이 말이 나왔어. 그러면 고가주택 틀렸잖아. 그럼 책을 찾아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아까 고가주택 계산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걸 볼 때 이 문제 맞잖아요. 나는 틀렸단 말이야. 그럼 저는 이거 3년이래 이렇게 안 넘어가요. 이 말이 나왔잖아요. 책을 찾아봐요. 자, 장기부의 특별공지 찾아봐. 그럼 고가주택 장기부의 특별공지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양 본 김에 그 고가주택의 장기부의 특별공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죠? 그걸 보는 거지. 2년 거주해야 되고 보유와 거주를 따로따로 최대 80%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거꾸로 공부하는 거죠. 이론을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여러분 시간 엄청 걸립니다. 모의고사 보고 40문제 정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며칠 걸려요. 며칠 걸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이 양 모의사 이미 본 건데 그걸 뭐 들어봐? 이거 시간 낭비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빨리 기본서 보고 요약집 봐야 돼. 보면 뭐 할 건데요? 그 문제 나온 모의고사 나온 문제가 뭐예요? 기본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본서 내용. 그게 더 효율적인 거야. 근데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했죠. 공부 겁나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공법 37개 맞고 중에서 안 틀렸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돼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죠? 요거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죠.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강의는 지금 제가 첫 주 늦었죠. 근데 5, 6월이 9주가 나와요. 그래서 3, 4월 강의도 5월 첫 주까지 할 겁니다. 8주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5, 6월은 또 8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요약집은 5, 6월 달에 할 거예요. 많이 강의를 하게 되면. 기본서를 3, 4월 또 한 번 더 하고 할 거니까 하시고. 하여튼 지금 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주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